네, 멀스터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대출과 관련된 얘기네요. 네, 맞아요. 이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대책도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연관돼 있는 이 대출 정책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걸 가져와 봤어요. 네, 중요한 문제죠. 네, 우선 대출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앞으로 신규 대출 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대출이 나올까, 연장이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 지인도 이 대출 연장 기한이 이제 다가왔는데 고민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은행에서 미리 연락이 와서 승인이 될 거다. 그 버튼 하나만 눌러라. 뭐 그렇게 얘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연장이 잘 된다는 얘기죠. 먼저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네. 대출 정책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 당선인 앞으로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아요. 앞으로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공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제가 CG를 가져왔어요. 네, 먼저 첫 번째 공약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폐지하고요. LTV라고 쉽게 말하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상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가계대출 총량제 설명을 드리면 각 은행에서 작년 대비해서 이 은행에서 낸 부채, 대출이 올해는 이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나라가 이걸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4월 정부가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이때는 작년과 비교해서 이 가계 부채가 5에서 6% 이상 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일부 뭐 농협이라든가 NH은행이라든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대출이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아예 막혀서 그랬더니 금융당국이 아예 목표치를 6%로 좀 올리고요. 전세 대출은 여기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사실 약간 근데 고쳤죠. 맞아요. 전세 대출은 정말 필요하게 내가 전세를 얻으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죠. 그때 그랬죠. 그걸 맞아요. 폐지한다는 게 이제 공약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폐지한다는 게 공약인데 이미 이거는 많이 느슨해져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봐도 지금은 무방한 상황이고요. 그때 너무 무리했다라는 지적들이 당시에도 많았었죠. 맞아요. 이건 극단적인 그 처방이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쓰지 않는 걸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리가 됐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 이 LTV 공약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살펴보면 CG가 또 준비가 돼 있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빌릴 때 많이 이 LTV 적용을 받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사려는 집에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로 이 집 구매 비용의 몇 퍼센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이 규제가 돼 있어서 20에서 70%까지밖에 안 나오는데요. 앞으로 그 윤 당선인은 전 지역 70%로 다 똑같이 단일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로 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이걸 80%까지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 간단히 얘기하면 돈줄을 조금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근데 이 LTV가 이거 하나만 사실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DSR이라고 하는 조금씩 어려워지죠. 라는 규제도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는 그 집 대출에 대한 그 금액을 그대로 규제를 한다는 거라고 보면 DSR은 인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내가 버는 비용과 이 비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 이런 데서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대출 비율이 몇 %냐 이걸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득과 비교를 하는 거죠. 맞아요. 자신의 소득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대출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좀 보는 거죠. 현재는요. 이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넘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LTV 규제만 풀어주고 DSR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DSR은 사실 소득이 높으면 규제를 잘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만 규제가 완화가 되는 이런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의견은 LTV 풀어주려면 DSR도 같이 풀어줘야 이 서민들이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수위에서 DSR 규제까지 풀어줄지 이 여부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제 예측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LTV는 공약대로 가고 DSR도 어느 선까지는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오를 경우에 어느
정부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속도가 빠를 것 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뭐 김혜민 기자 예상대로 다소간의 음. 완화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네. 부동산 시장 가격과 좀 관련이 있지 맞아요. 않을까. 또 완전히 풀어주면 가계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거라 네. 항상 정부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도 대출에 관해서는 조금 대출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들한테는 네. 조금 공약에 따른 정책 변화를 지켜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그 드릴 수 예전에 작년에 규제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될 거다. 그렇군요. 이런 기대를 가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얘기는 음. 저희 부서도 오늘 아침 네. 회의 시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아웃백이 맛이 없어졌냐 아니냐에 관한 얘기죠. 맞아요. 네. 이게 주말 사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뭐 그 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국내 제 1위 패밀리 레스토랑이 바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네. 이게 BHC에 인수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급격하게 이 음식 품질이 나빠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아웃백은 사실 VIP 고객층이 많은 그 음식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고객들이 후기도 올리고요. 또 블라인드라는 자기가 직접 그 회사 뭐 어디 회사 직원이면 그 회사 이름을 달고 네. 거기 들어가서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앱에서는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네. 그도 이제 음식을 만드는 시스템이 바뀌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계속 굳어지고 있을 때쯤에 한 네티즌이 디시인사이드라는 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까지 올리면서 인증을 했어요. 네. 이거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오지 치즈 프라이 이거 감자튀김이거든요. 네. 이거 대신 치즈 스틱이 나온다라고 해놓고 네. 투움바 파스타 새우가 네. 더 작아져서 칵테일 새우로 바뀌었고 네. 그 다음에 립은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서 나온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품질 저하 여론이 확산되니까 사실 BH그룹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지난 16일에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도 하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네. 그러자 바로 네. 다음 날 이 네. 남성이 아웃백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라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백을 했습니다. 네. 사실 내가 직접 아웃백에 가서 이 글을 쓴 건 아니다. 네. 나는 20대 취업 준비생이고 최근에 아웃백을 간 적도 없다. 가족끼리 외식을 가려고 검색을 했다가 품질이 저하됐다는 글을 보고서는 사진을 짜깁기 해서 이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네. 지금 본 사진이 네, 사실은 자기가 직접 찍은 게 아니고 네. 인터넷에서 여기저기서 짜깁기 했다라고 네, 실토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가 보여드린 사실이 김혜민 기자가 생각하는 진실이 아니라 그게 네. 이제 아닌 잘못 올린 글을 맞습니다. 보여드린 건데 글도 네. 혹시 있나요? 저희가 완성하는 글도 그거는 있을 것 제가 같은데 이제 네, 그 글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뭐 네. 장문의 사과 글입니다. 지금 제가 네. 설명드린 거의 그대로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기사가 많이 주말 동안 나왔죠. 근데 네. 여기에 달린 댓글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웃백의 음식이 맛이 없어졌다는 거는 그대로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 블라인드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계속 논란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네, 여기 보면 직원 폭로글이 사실이다. 이런 뭐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음식이 나가기로 다 테스트일까지 잡아놨는데 이걸 다 전부 취소했다라는 글도 있고요. 반면에 다른 것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글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블라인드 안에서 또 내부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이냐. 네. 네, 이거를 보시면요. 내용이 나오죠. 최근에 변경된 메뉴 혜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BHC에서도 인정한 건데 에이드를 보시면 에이드 많이 맛있어서 드시잖아요. 이게 원래 생과일을 갈아서 나왔는데 시럽으로 변경이 됐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맛이 없어졌다라고 평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원래 런치 타임이 오후 5시까지라서 저도 막 오후 4시 반에 가서 런치 메뉴를 주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후 3시까지로 변경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 오지 치즈 프라이가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서 인기 많은 메뉴였는데요. 치즈 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세계적인 이 물류난 때문에 뭐 이건 맥도날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자튀김이 많이 다른 음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네. 해야 될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BHC가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BHC는 이 네. 3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정을 했고 마지막에 그 감자튀김이 어쩔 수 없이 치즈 스틱으로 바뀐 거는 세계적인 물류난 때문이라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립을 전자레인지에 데운다라는 얘기 있죠.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움바 파스타를
그 뭐 새우가 변경이 됐고 레시피가 바뀌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네. 의혹이 거짓으로 올린 거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일반적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맛이 없어진 거 아니야? 니네 네. 좀 바뀐 거 아니야?라는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BHC는 원래 처음 올린 글도 거짓이고 나머지도 네. 사실과 좀 다르고 일부 물류난 때문에 조금 네. 재료가 바뀐 어쩔 것은 수 없이. 있다. 그리고 네. 5시에서 3시로 단축한 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건 거죠?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음. 복지 차원에서 좀 줄였다라고 네. 얘기를. 그리고 그 전에 20년 동안 5시까지 운행을 계속 해왔다 운영을. 네. 근데 사실 근데 런치 타임은 5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뭐 물론 그 어디까지 팩트고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에서 BHC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네. 현재도 이렇게 뭐 거짓 그 자백이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뭐 사과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혹평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고소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문제인지 왜 맛의 질이 떨어졌는지를 개선점을 파악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뭐 BHC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 나왔던 의혹부터 해명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전해드렸는데, 네, 뭐 B2C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소비자들이 맛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네, 예전에 한번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못한다면 네. 뭐 여기 결코 또 싼 음식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자주 갈 수가 측면에서 없죠. 조금 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는, 네, 그리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반론이 나왔다면 네, 뭐 법적 대응도 좋겠지만 그런 반론이 나왔다면 애써서 뭐 무슨 날이거나 아니면 돈을 좀 모아서 아웃백을 갔던 그 소비자분들한테 더 위로가 네.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